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어젯밤에 제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이 유저가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좀 조작을 통해서 파이코인 보상량 수치를 이렇게 조작을 하고 본인의 파이코인을 86만 코인으로 이렇게 변경시킨 모습을 화면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담긴 원본의 글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제작자도 이것을 단순 파이앱에 디스플레이된 수치만 조작이 가능할 뿐 파이코어 팀의 서버나 또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레이어 1 블록체인에는 더더욱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이 영상과 코드를 IBM에서 또는 여러 금융기업 백엔드 쪽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왔던 IQ에게 문의를 해보았고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답은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그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파이 서버의 데이터 피드를 가로채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파이 앱이란 단순히 사용자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파이 서버에서 인터넷 연결을 끊고 IP 주소를 제공하면 자신의 노트북에 로컬로 IP를 서치한 다음 해당 데이터를 파이 앱에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캔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는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연결을 끊자마자 파이 보상 잔액은 다시 코어 팀 서버에서 제공한 원래 파이 잔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파이는 마이그레이션 후 14일의 대기 기간 동안 파이 앱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채굴된 코인을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기에 이런 변화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없으며 단순히 파이 앱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코인 양과 실제 지갑에 들어오는 코인의 양에는 큰 차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Q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약간의 재미로 보이고 개념 증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증명한 것이기에 놀랄 것도 없었고 문제될 것도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이앱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수치를 바꾼다고 해서 실제 파이 채굴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드리며 실제 유튜브에서 스캘핑이나 단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의 거래소 수익 인증도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뻥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단타를 통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 이런 식으로 거래소 인증샷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런 비주얼적인 트릭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래소 계좌에 있는 본인의 수익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만든 분의 의도는 둘째치고 잠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그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서 그 주변 분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보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 커뮤니티 채널에 다시는 접속을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진영들이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읽어보았는데요. 파이의 채굴량은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에 코어팀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기에 중앙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은 채굴이라는 의미는 1도 없고 민팅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파천지네, 팟가이네 이런 양분화되어 있는 현 상황을 좀 떠나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폐쇄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기능적으로 외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호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인터넷이 없는 컴퓨터와 같은 격리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채굴이라는 보상 시스템을 넣고 이 분산 노드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블록을 만들고 데이터를 나누고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덕분에 아주 보수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외부 영향을 덜 받고 안전하게 네트워크가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금과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외부 환경과 더 원활히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더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다른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블록체인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죠. 바로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초기에 커뮤니티에 분배를 할 것이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다음 관심사로 넘어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증명이라는 비트코인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10분의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TPS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즉 디지털 금처럼 큰 거래들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외부의 수많은 요소들과 다 결합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분증명이나 리플이나 스텔라, 파이가 사용하는 민팅 방법이 시장에 또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진영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 없었던 이더코인이나 관련 토큰들이 순식간에 민팅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에 이것은 증권이나 스캔과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요. 이더리움의 다수 뎁들 또한 중앙화된 서버에서 작동이 되고 있고 디파이 시장의 다수가 중앙화된 기업에 의해서 코인들이 불어나고 있고 파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진영에게 끊임없이 지적당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런 비디오 하나로 파이코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본인의 주장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입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들의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게 된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작업 증명이나 채굴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비판하려 보면은 이제는 스스로 본인의 판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외부 환경과 격리가 되어서 따로 움직이던 비트코인조차 이제 네트워크가 한계라고 느껴져서 레이어 2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지금 이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마케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진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밖에서 따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수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잠시 밖으로 빼내어서 여러 거래를 처리를 해주고 그 합산 결과값을 나중에 한 번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입력을 해주겠다. 바로 이것인데 이 솔루션 자체가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해치고 있고 보안성을 해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금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정말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외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던 비트코인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조차 이제 앞으로 타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 랩핑이 된다는 것도 스마트 컨트랙이 아니고 그냥 중앙화된 기관에서 보정을 잡고 민팅시키는 경우도 분명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진영 사람들한테 이 랩핑이 된다는 것은 본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다른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1:1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개념이기에 민팅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1 담보로 가치가 설정된 다른 토큰이 민팅이 된다는 것은 이번에 이더리움 셀시우스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화된 기관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얼마든지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고 1:1 가치가 디패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탈중앙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여러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이제는 서서히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그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파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파일을 공격을 해주어야 그것이 결국 논리적일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